자, 이제 본격적으로 2장으로 넘어가서요. 2장부터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2장은 변수와 숫자형인데요. 먼저 변수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수의 이름을 식별자를 이용을 해서 짓는데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변수나 클래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게 식별자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변수는 무엇인지 C 언어를 미리 학습한 학생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 변수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수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지 되죠. 변수의 이름이나 뒤에 나올 함수나 클래스의 이름 등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식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단어가 어렵긴 한데, 식별자는 변수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함수의 이름, 클래스의 이름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함수나 클래스는 이제 뒤에 나올 거고, 여기서는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식별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별자라는 거는 변수의 이름이 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할까요? 변수의 이름이 될 수 있는 단어라고 일단 알아두시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함수나 클래스 같은 것도 나오게 될 텐데, 식별자는 함수의 이름이나 클래스의 이름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별자는 보통 영문자, 대소문자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데, 언더바, 특수기호로는 이제 언더바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하고요. 알파벳이죠. 알파벳하고 숫자, 언더바, 이 세 가지 문자들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데 숫자로 시작을 할 수는 없다.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알파벳이나 언더바로 시작을 할 수는 있는데 숫자로 시작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식별자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A라는 문자, X라는 문자, num, obj, count, isPrime, 여기 보면은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죠. get number of object, 이건 꽤 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식별자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긴 식별자를 사용할 일은 별로 이번 시간에는 별로 없을 텐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긴 식별자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식별자는 알파벳하고 숫자하고 언더바를 조합을 한다. 예를 들어서 A의 1, A의 2, A의 3 이런 것도 되고요. num 13, count 제로 이런 것도 얼마든지 식별자가 되겠죠. 숫자로만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세 개의 문자로 된 식별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파이썬에서는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다른 문자로 구별해요. 그러니까 대문자와 소문자를 다른 문자로 구별을 합니다. 여기 좀 약간 헷갈리게 써 있네요. 대문자와 소문자를 다른 문자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변수들 보면은 한 글자씩 전부 다 대소문자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식별자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3에서는 알파벳 외에도 유니코드 문자를 식별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글로도 변수명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보통은 한글로 변수명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위에서처럼 문자는 알파벳 문자만 사용을 하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다가 어떤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대입연산자 이퀄가 사용이 된다. 이거는 이제 C 언어하고 똑같죠. 다른 언어에서도 보통은 대입 기호로 이퀄 기호를 다 사용을 합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수 a에 11이라는 숫자를 저장을 하려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idle에서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a 이코르 11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은 그 다음 줄로 넘어가죠. 그러면 변수 a에 11이라는 숫자 값이 숫자 데이터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 a 변수에 1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아이데일리 쉘 상에서 a라는 변수명을 치고 엔터키를 누르면 a 변수에 저장된 값이 이렇게 다음 줄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하면 돼요. 프린트 가로 열고 a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함수에 a를 인수로 넘겨주면은 마찬가지로 a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파이썬 쉘에서는 변수를 확인하는 방법이 그냥 변수명만 치고 엔터키를 치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한글로도 변수명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번호라는 변수에다가 3을 대입을 할 수도 있는데 한글로 변수명을 짓는 것은 보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은 파이썬 기본 자료형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이썬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파이썬 자료형을 다음 표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숫자형이 있어요. 파이썬 자료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빈도로는 그다음 숫자형, 문자열, 그다음 진리값, 그다음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그다음에 집합, 그다음에 none이라는 자료형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파이썬 자료형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더 있기는 한데 가장 그 사용 빈도가 높은 파이썬의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표에 보면은 제일 위쪽에 지금 none이라는 자료형인데 이거는 이제 딱 한 가지 값밖에 없는 자료형이에요. 파이썬 내부적으로 none 타입이라는 자료형입니다. 한 가지 값밖에 가지지 않는데 none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단어 의미대로 비어있음 혹은 아무것도 없음 이라는 거를 표시를 하는 단일 값입니다. 변수에 대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겨져 있는 예제처럼 a라는 변수에다가 none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a 값을 찍어보면 아무것도 나오지는 않죠. 프린트 함수를 거쳐보면은 none이라는 값이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러니까 a에 지금 none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 변수를 그대로 표시하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이렇게 파이썬 쉘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명시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pri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a라는 변수가 한번 선언이 되고 내부적으로 생성이 됐죠. 그런데 지금 교재에서처럼 b라는 변수가 어떤 값인지 알아보려고 b라는 변수 이름을 치고 엔터키를 눌렀다. 이러면 이제 b라는 변수가 정의가 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에러 표시가 뜹니다. 왜냐하면 b라는 변수를 한 번도 생성이 된 적이 없거든요. b라는 변수를 어디선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22.33이라는 값을 이렇게 b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다. 그러면은 b라는 변수 값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변수 값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undefined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되지 않은 변수하고 none 값이 대입이 된 변수하고는 구별을 해야지 돼요. C는 변수, 이제는 C에다가 none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고 C라는 변수가 엄연히 define이 된 거죠.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A, B, C 이외에는 나머지 변수들은 아직 define이 되어 있지 않고
그거 값들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변수가 생성이 되면은 변수 값은 말 그대로 자료를 나중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죠. a엔 지금 none이라는 변수 값이 들어가 있지만은 a에다가 이후에 뭐 11이라는 값을 대입을 할 수도 있고, 문자열인 뭐 hello라는 문자열도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파이썬에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로 묶거나 큰 따옴표로 묶은 문자들의 집합을 문자열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라는 변수에다가 hello라는 문자열을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한번 정의가 되면은 한 가지 값만 가지는 게 아니고 변수가 정의된 그 뒤에 다른 값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C 언어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C 언어는 한번 변수가 타입이 결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정수값을 저장한 변수에다가 나중에 문자열 값을 대입을 할 수는 없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undefined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undefined 변수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undefined 변수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undefined 된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뭔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A에 방금 직전에 문자열을 집어넣었죠. A에다가 뭐 다시 뭐 1.2를 대입을 하고요. B에다가 3.4를 대입을 하고, C에다가는 A에 4로 곱한 거를 대입을 하고, 그러면 C 변수에는 4.8이 대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C는 이전에 non 값을 지금 대입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C에는 non 값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 명령에 의해서 4.8이라는 값으로 다시 변경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D라는 변수는 생성이 된 적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C 변수에다가 D에다가 A를 이렇게 더한 값을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D 변수는 지금 A 변수는 앞에서 지금 1.2 값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D 변수는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undefined 변수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undefined 변수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사용 빈도가 높은 파이썬 자료형들 중에서 숫자형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숫자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인데요. 숫자 자료형은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숫자 데이터를 세분하면은 다시 정수, 그 다음에 실수, 복소수, 뭐 세 가지로 다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내부적인 구분일 뿐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숫자형이라는 단일 데이터형으로 인식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C나 C++과는 다르게 파이썬에서는 숫자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변수에 대입을 할때 그 숫자 데이터가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복소수형인지 미리 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변수도 마찬가지로 정수형, 실수형 뭐 이런 타입을 변수를 생성을 할 때 미리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파이썬과 C 언어에서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숫자형을 정수, 실수, 복소수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는 숫자의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제 정수형은 16진수, 8진수, 2진수로 각각 표현이 가능하다. 실수형은 이제 숫자에 소수점이 있거나 또는 이 알파벳 2로 이용해서 만든 숫자, 그러니까 2는 이제 10의 몇 승이냐를 표현을 할 때 알파벳 2를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만든 숫자는 그 값이 정수라도 실수형으로 생성이 됩니다. 좀 이따 예제를 할 때 좀 더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파이썬에서는 복소수가 기본 자료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밑에도 지금 나왔지만은 정수의 범위 제한이 없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복소수까지 기본 자료형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 두 가지 특징은 파이썬만의 정말 고유한 특징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을 몇 개를 예로 들어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된 적이 있었던 뭐 맨랩, 그 다음에 매스매티카, 그 다음에 뭐 R, 맥시마 이런 그러니까 수학적인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안된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꽤 여러 개가 있죠. 어떤 것은 이제 상용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언어들에서는 복소수가 당연히 기본 자료형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 범용이라는 것은 수학 계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죠. 예를 들어서 C++나 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들에 비해서 파이썬은 복소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학적인 계산을 할 때 파이썬을 이용을 하는 게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이제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죠. 변수 a에다가 123을 대입을 한다. 그리고 변수 b1에 3.14를 대입을 한다. 지금 어떤 숫자가 정수형이냐 소수형이냐를 따지는 거는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래서 123은 내부적으로 정수형, 그리고 b1은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형이 됩니다. 어떤 변수에 담겨진 숫자 데이터가 어떤 자료형인지는 타입이라는 내부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면은 타입이라는 함수에 a라는 변수를 인수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a의 타입이 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테저형 클래스다. 지금 클래스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a라는 변수가 인트 클래스라고 하면은 정수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b1이라는 변수의 타입은 플로트다. 플로트형이라는 거는 실수형이다. 그러니까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제가 b2라는 변수에 1, 2의 마이너스 10.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알파벳 2는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는 숫자를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10의 지수를 입력을 할 때 알파벳 2나 대문자 2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소문자를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2.5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2.5,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3의 5승, 10의 5승이다. 그러면은 3, 소문자 2, 그 다음에 5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죠. 이 경우에는 이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고 b2 값을 확인을 하면은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입을 찍어보면 플로트형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변수에다가 10의 굉장히 큰 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숫자가 커도 변수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언어에서는
특히나 이제 C 같은 언어에서는 롱 W형으로 잡아도 분명히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종수형 숫자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점. 이것도 이제 과학 계산 용도로 사용을 할 때 큰 장점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3 곱하기 10의 5승, 예, 이건 3의 30만이라는 숫자죠. 근데 3 곱하기 10의 5승 하면은 이거는 공이 5개가 붙죠. 어떤 생각에 종수형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 지수 10의 지수형으로 생성된 숫자는 그 결과값이 정수라도 내부적으로 실수용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알겠지만은 D 변수가 실수용으로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됐죠.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냥 뭐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수형을 16진수 종수형을 입력을 하고 싶을 때 0x로 시작을 합니다. 0x 12a 하면은 12a라는 16진수가 2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결과값을 볼 때는 10진수로 결과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진수 12a는 10진수 298하고 같은 숫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을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6진수가 아까 0x로 시작을 합니다. 파이썬에서 16진수를 표현을 할 때 0x로 시작합니다. 이건 C 언어하고 똑같죠. 12a인데요. 이게 지금 1의 자리, 이게 16의 1승 자리, 그 다음에 이게 16의 제곱의 자리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6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16, 그 다음에 이제 a인데요. a는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10이죠. 10. 16진수가 1, 2, 3, 4, 5, 6, 7, 8, 9 다음에 a, b, c, d, e, f 까지 가서 그 다음에 10으로 두 자리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a가 10, b가 11 이렇게 쭉 나가서 f가 1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10에 해당이 됩니다. 뭐 곱하기 1은 해주나 마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10진수 숫자로 변환을 해보면은 16의 제곱은 256입니다. 예.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10을 더하면은 298, 예, 이 결과하고 일치하죠. 그리고 이진수는 제로 b로 시작을 해요. 지금 교재에 나온 예제대로 제로 b, 이진수는 1과 0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이진수 이거는 10진수 109, 109하고 같은 숫자다. 그 다음에 이제 8진수는 제로 5로 시작을 합니다. 제로 5입니다. 그러니까 8진수 1, 2, 3, 4는 10진수 6, 6, 8과 같다. 근데 뭐 파이썬에서 특히나 이 수업에서는 16진수, 8진수, 2진수를 다룰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들을 파이썬에서도 표현할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밑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쭉 교재에 적혀져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내부 함수 bin하고 bin 함수하고 옥토 함수, 헥스 함수, 이거는 이제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을 할 때, 8진수로 변환을 할 때, 16진수로 변환을 할 때 사용되는 내부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10진수의 16진수 변환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헥스라는 내부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진수 1234를 16진수로 변환을 하면은 4d2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는 뭐 교재처럼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요. 이거의 이진수 값을 알고 싶다.
그럼 bin이라는 함수에다가 넘겨주면 됩니다. 지금 이진수는 영어로 바이너리 넘버죠. 그 다음에 8진수가 옥탈입니다. 옥탈 넘버고요. 그 다음에 16진수가 헥사데시말, 뭐 10진수는 데시말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단어가요. 그래서 여기 내부 함수도 바이너리의 앞에 세자, 그 다음에 옥탈의 앞에 세자, 헥사데시말의 앞에 세자를 각각 딴 거죠. 그래서 이진수를 구하는 내부 함수는 bin 함수고요. 그 다음에 8진수는 옥트 함수, 그 다음에 16진수는 헥스 함수입니다. 그리고 접두어도 제로 b가 붙으면 이진수죠. 그러니까 바이너리의 b를 딴 거고요. 그 다음에 8진수는 제로 5죠. 옥탈에서 5를 딴 거고요. 그 다음에 16진수는 제로 x인데 헥스에서 이 x를 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bin 함수, 옥트 함수, 헥스 함수는 전부 다 결과값이 문자열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숫자로 변환을 해서 숫자 값으로 사용하려면 숫자형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에 여러 개의 변수의 숫자 값을 지정을 해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A에는 11, B에는 22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하지 않고 이걸 한 줄에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럼 A, B 이코르 11, 22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요. 콤마 앞에 있는 숫자는 A에 이렇게 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콤마 뒤에 있는 숫자는 B에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에 얼마든지 여러 개의 숫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교재에 나온 것 같이 3개의 숫자를 집어넣고 싶으면은 A, B, C는 11, 마이너스 22.4, 3, 2에 10. 이거는 3 곱하기 10의 10승이죠. 그러면 A, B, C의 차례대로 저 값들이 대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줄의 변수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지정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 C에다가 1, 2, 3을 이렇게 대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서 다시 A에다가 뭐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그러면은 두 번째 대입식에 의해서 어떤 값이 A하고 B에 대입이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줄에서는 A에 지금 1, 2, 3이 들어가, A하고 B에 1하고 2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서는 A 플러스 2를 A에다가 대입을 하고 A 값을 B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지금 현재 1이 들어가 있으니까 A 플러스 2를 하면은 A가 이 값이 2가 되겠죠. 연산값이. 그래서 A에는 이제 2가 들어갈 겁니다. A에는 2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B에는 A 변수 값이 들어가니까 A가 지금 현재 2 값이니까 B 변수 값도 2가 대입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B에는 연산 이 계산이 되기 전에 값인 A가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A하고 B를 확인해 보면은 A는 2, B는 1이 들어가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여기 대입연산자의 우변 값이 먼저 계산이 돼서 어떤 메모리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입 연산자의 우변이 항상 먼저 연산이 되기 때문에요. a 플러스 1은 2라는 값이 어떤 메모리의 어떤 값에 이제 연산값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 a는 현재 1이죠. 바로 위에서 1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변수 a 값이 1이 메모리 공간의 어떤 곳에 계산이 돼서 미리 우변이 먼저 계산이 돼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먼저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첫 번째로 연산된 값은 a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두 번째로 연산된 값은 b에다가 집어넣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우변의 연산값이 몇 개든지 상관없이 먼저 계산값을 계산을 해서 어떤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좌변에다가 대입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 결과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죠. 지금 현재 A하고 B는 2하고 1입니다. A, B는 B, A다. 이거는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하냐면은 우변에 있는 B하고 A를 좌변에 있는 A하고 B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 공간에 먼저 B라는 변수값, 지금 현재 1입니다. 현재 1이었죠. 그 다음에 A라는 변수값, 지금 현재 값이 2죠. 예.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이거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 값을 여기 첫 번째 변수인 A에다 대입을 하고 두 번째 값을 두 번째 변수인 B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동작이 수행이 되냐면은 A하고 B 변수의 AB 변수의 값을 서로 바꾸는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걸 실행을 하고요. A 값을 확인해 보면 1이 됐고 B 값을 확인해 보면 2가 됐죠. A하고 B 값이 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산술연산자 2.4절의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칙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했었죠. 덧셈 기호, 그다음 뺄셈 기호. 이거는 뺄셈 기호는 부호로도 사용이 됩니다. 부호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음부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 곱셈, 나눗셈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산술연산자가 더 있는데요. 슬래시가 두 개가 쳐진 거는 이거는 이제 자리내림 나눗셈이라고 나눗셈의 결과에서 소수 부분은 버려버리고 종수값만 취하는 나눗셈입니다. 그리고 별표가 두 개 있는 것은 거듭제곱 연산자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별표 2개 하고 10 하면은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2의 10승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예, 이거는 C 언어에서도 있었죠.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사칙 연산자 외에 이거 3개의 연산자가 더 있다는 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술 연산자 가지고 여기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4를 5로 나눈다. 그러면은 나눗셈의 그 결과는 항상 실수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슬래시 하나 나눗셈은 항상 실수가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을 2로 나눈다. 그러면 정수 5가 아니고 실수형 5.0이 됐죠. 나눗셈은 그 결과가 정수라도 항상 내부적으로 실수형으로 생성이 된다. 결과값이.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슬래시 두 개인 거는 소수 부분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A하고 B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A하고 B에 11하고 5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A하고 B는 11하고 5죠. B를 A로 나눈다. 그러면은 그냥 슬래시 하나는 실수 결과값이 나오는데 슬래시 두 개는 지금
실수분은 버려버리고 정수분만 취해서 정수값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를 2로 자리 내린 나눗셈을 하면은 원래는 그냥 나눗셈은 4.5인데 소수점을 버리면 4가 되죠. 그리고 교재에 나온 것 같이 자리 내림 나눗셈의 피연산자가 하나라도 실수형이면은 결과도 실수형이 된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는 나머지 연산자죠. 예를 들어서 3% 2를 하면은 3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재처럼 11.5를 0.2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은 이것도 뭐 정수 몫이 구해주고 실수 몫을 구해보면 0.1이 되겠죠. 근데 화면에 표시된 결과를 보면은 정확하게 0.1이라는 숫자가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C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파이썬에서도 실수 연산이 약간 그 정밀도 때문에 부정확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퍼센트 연산자 자체가 보통은 두 개의 피연산자가 모두 정수인 경우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는 보통 두 개의 피연산자가 모두 정수인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실수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실수 연산을 하지 않는다. 퍼센트 연산자에 대해서는 실수 연산자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 연산자가 있죠. 2의 10승 1024죠. 예를 들어서 3의 20승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수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4.1의 10승 그러면 결과값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도 실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교재에 나온 것 같이 2의 0.5승, 이거는 0.5승은 뭐예요? 루트 2를 구하라는 거죠. 예. 제곱근이라는 게 0.5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근도 거듭 제곱을 이용을 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수적인 숫자 표기법 2의 2.5에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거는 이제 굳이 거듭 제곱을 써서 사용을 해보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 2.5에다가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곱한 거랑 똑같죠. 예. 근데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생성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수적인 표기법으로 숫자를 생성을 할 때는 이 영어 알파벳 2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지수 부분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꼭 정수만 오는 게 아니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의 5승분의 1이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가요? 2의 마이너스 5승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파이썬에서 그걸 변수 a에다가 집어넣고 싶다. 그럼 2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표에 보면은 산술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식에 연산자가 여러 개 쓰였을 경우에 어떤 것을 먼저 계산을 할 건가 이거죠.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입력을 했던 요 수식을 보면은 곱셈 연산자가 있고 거듭 제곱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곱셈 연산자보다는 거듭 제곱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거듭 제곱을 먼저,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연산을 하고 그거 하고 2.5를 곱하는 거죠. 만약에 곱셈의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면은 이게 먼저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에 마이너스 5승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산 순위가 어느 게 더 높느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 표에 보면은 수식에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는 괄호예요, 괄호. 예.
괄호로 묶여진 부분이 가장 먼저 연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이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덧셈 뺄셈이 아니고 부호 연산자입니다. 부호 연산자. 예, 이거는 양부호고요. 이게 음부호죠. 예. 보통은 양부호는 잘 쓰이지 않으니까 음부호나 양부호와 같이 부호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그 다음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나눗셈, 자리내림,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 이게 이제 그 다음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덧셈하고 뺄셈이에요. 우선순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 우선순위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고 거의 똑같죠. 여기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5 나누기 5 더하기 1 곱하기 9 산수식이네요. 예. 여기 보면은 곱셈 나눗셈이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이걸 결과값인 1하고 이걸 결과값인 9하고를 서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3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다. 지금 이걸 보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네거티브 부호는 이거는 뺄셈 부호가 아니고 부호 연산자죠. 2에다가 음부호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곱셈보다는 여기에 음부호의 연산이 곱셈보다는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3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입력된 수식에서 만약에 곱셈 기호가 음부호보다 연산순위가 더 높다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에다 마이너스를 취하겠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위에 표를 보면은 여기 지금 음부호가 곱셈 연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죠.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음부호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곱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덧셈은 지금 방금 표에도 나왔다시피 맨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3 더하기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가 찍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음부호가 먼저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거 두 개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그 곱한 결과에서 40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런 우선순위하고 동일하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3의 2승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선순위가 이게 가장 높죠. 이게 가장 높기 때문에 3의 2승인 9를 먼저 계산을 해서 2 더하기 9 빼기 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같은 게 이렇게 지금 보면은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자리 내림 나눗셈, 퍼센트 이렇게 4개가 우선순위가 같죠. 그러면은 같은 것이 같은 수식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먼저 4하고 2로 곱해서 8이 되겠죠. 8을 이제 8을 2로 나누면은 4가 되겠죠. 4를 2로 나눈 퍼센트, 그러니까 나머지는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계산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퍼센트 기호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같은 연산자들이 오면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값을 보면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음부호보다 거듭제곱의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지금 교재에 나온 예제처럼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2다. 이거를 연산을 하면은 먼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음부호보다 여기 뒤에 있는 거듭제곱이 먼저 연산이 돼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승이면은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25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을 구하고 싶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2에다가 괄호를 쳐줘야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괄호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마이너스 2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이 되죠. 이거는 그냥 플러스 0.25가 됩니다. 이제 2.5절에 있는 복합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교재에 써놓은 대로 변수의 값에 어떤 값을 더하거나 빼는 동작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값을 다시 그 변수에 대입하는 역할, 이러한 기능을 하는 연산자를 복합연산자라고 합니다. 지금 파이썬에는 제가 여기 표에 그 기술한 바와 같이 7개의 복합연산자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위에 2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덧셈에 대한 복합연산자와 뺄셈에 대한 복합연산자, 이거 2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제가 지금 2를 대입을 하고요. A라는 변수에서 내가 10을 더 더하고 싶다. 그러니까 10을 더 더한 11이라는 값을 A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되죠. A에다 10을 더한 다음에 다시 A에다가 대입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A에 10이 증가가 된 1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죠. 근데 이러한 형태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이코르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연산자 하나를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하고 그 기능이 같다 이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A 변수 현재 값에서 10을 증가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에서 11이 증가가 돼서 21이 됐죠. A 변수에서 10을 빼라. 그러면 마이너스 이코르 연산자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A에서 이제 10이 빠진 11이 됐죠. A 변수에서 현재 값에서 2를 더해라. 그러면은 12가 됐죠.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자하고 대입 연산자 2개를 합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복합 연산자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연산에 대해서도요. 곱셈과 나눗셈, 자리 내림 나눗셈, 그 다음에 거듭제곱,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도 복합 연산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A 값이 12죠. A 곱하기 이코르 2를 했다. 그럼 현재 A 값에서 2를 곱하라는 겁니다. 24가 됐죠. A 나누기 이코르 3 하면은 현재 A 값을 3으로 나눠라 이거죠. 그래서 A 변수 값을 보면은 24를 3으로 나눈 8 값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A 변수 현재 A 변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5승을 해라. 그럼 8의 5승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A 변수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A 변수에다 다시 대입을 해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32768이 짝수기 때문에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A 변수 값이 0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산술연산자 전체에 대해서 복합연산자가 마련이 되어 있긴 한데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골라보라면은 이거 위에 있는 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연산자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반드시 좌변의 변수가
변수가 생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좌변의 변수가 undefined인데 거기다가 복합연산자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오류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b 변수가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2를 더하라. 그러면은 b 변수가 undefined다 라는 오류가 나게 돼 있죠. 왜냐면은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b 이코르 b 더하기 1 이거하고 똑같죠. 우변의 연산을 하려고 보니까 b 변수가 undefined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덧셈을 할 수가 없다라는 오류가 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주의할 점이고요.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서 시언어를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편리하게 사용해야 됐던 연산자 중에 단항 연산자가 있어요. 증감 연산자가 있습니다. 플러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a에다 2를 증가시켜라. 이렇게 하면 a에다 2를 감소시켜라. 뭐 이런 연산자가 있었죠. C 언어뿐만 아니고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다른 언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연산자인데 파이썬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류가 나죠. 그러니까 2를 증가시키려면은 복합연산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2를 감소시키려면은 이렇게 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언어에 있는 증감연산자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연산자는 파이썬에는 없다는 거 처음에 헷갈리기 쉬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6절에 보면은 복소수입니다. 이제 그냥 파이썬 아주 기초만 그냥 알고 넘어가고 싶다면은 복소수는 이제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옆에다가 선택이라고 말을 붙여놨는데 공대생이라면은 파이썬의 복소수 기능을 알아두는 게 파이썬을 나중에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소수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복소수는 이제 숫자 뒤에다가 영문자 영어 소문자 J나 아니면은 그 대문자 J를 사용을 합니다. 대문자보다는 소문자가 입력하기 쉬우니까 보통은 소문자 J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여기 지금 책에 있는 예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복소수 보통 수학 체계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또는 1 플러스 2i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i라는 거는 보통 그 수학책에서 허수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대 쪽에서는 특히나 우리 전자가 들어가는 과들, 전기, 전자, 전파 뭐 이런 과들은 허수를 i로 사용을 하지 않고 j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파이썬에서도 j라는 기호를 허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i는 전류 기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i라는 기호가 벌써 전기회로나 전자회로 같은 책에 보면은 전류 기호로 많이 쓰기 때문에 허수는 j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입력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책에서처럼 d라는 변수에다가 d1이라는 변수에다가 1 플러스 2j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j가 이 허수를 나타내는 j가 숫자 뒤에 붙어야지 돼요. 앞에 붙으면 안 됩니다. j2라고 하면은 이거는 식별자에 해당 식별자 규칙에 맞기 때문에 변수명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허수를 나타낼 때는 j가 숫자 뒤에 붙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d2라는 변수에 허수를 대입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허수 자체를 변수에다 대입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j라는 변수를 찾게 되죠. 예. 허수 자체를 대입을 할 때는 이렇게 반드시 1이라는 숫자 뒤에 j를 붙이면은 1j는 이제 허수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d3 변수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j다. 예. 지금 이 경우에 d2 변수에 j라는 허수를 대입을 한 거죠.
다음에 이 경우에는 D3 변수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J라는 복소수를 대입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입력을 할 때도 이대로 입력을 하면 안 되죠. J를 변수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허수를 입력하려면 여기와 같이 반드시 1이라는 숫자를 뒤에 J를 붙여주면은 이게 이제 허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말을 제가 여기에다가 좀 써놨는데요. 이거의 타입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3 더하기 4J를 이렇게 복소수를 입력을 해 놓고요. A를 타입을 보면은 컴플렉스 클래스라고 나와 있죠. 그 복소수가 영어 단어로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컴플렉스 넘버죠. 그러니까 컴플렉스 클래스 하면은 A라는 변수에 지금 복소수가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B에다가 0J면은 허수부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2라는 실수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에서는 허수부가 0이어도 있기만 하면은 그냥 컴플렉스로 해석한다.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는 실수부, 허수부로 나눌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실수부만 읽어내고 싶다면은 여기 있는 교재처럼 C에다가 11 더하기 22J라는 복소수를 대입을 하고요. C.real이라는 이건 이제 나중에 클래스에서 C도 이제 컴플렉스 넘버긴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클래스거든요. 근데 이제 클래스의 그 변수 값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복소수의 실수부만은 뽑아낼 경우 복소수 뒤에다 .real이라고 지정을 해주면은 실수부만 읽을 수 있고 .imag라고 치면은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에서 딴 거죠. 이거를 지정을 해주면 허수부만 뽑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C.conjugate 라는 이거는 이제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복소수의 conjugate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은 켤레 복소수를 구할 수 있다. 켤레 복소수는 이제 허수부의 부호만 반전된 복소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켤레 복소수를 영어로 얘기하면 conjugat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서드 이름도 똑같은데 C.conjugate 괄호를 이렇게 열고 닫고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은 켤레 복소수를 구할 수 있다. 아직은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여기서는 뭐 그렇다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ABS라는 내부 함수인데요. ABS라는 내부 함수는 절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ABS라는 내부 함수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마이너스 11을 대입을 했는데요. ABS 내부 함수를 거치면은 절대값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거는 음수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ABS 함수로 복소수가 넘어온다. 지금 C라는 변수에 11 더하기 22J라는 복소수가 들어가 있는데 복소수를 넘겨주면은 복소수의 절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j다. 이거의 절대값은 어떻게 대하냐면은 실수부의 제곱하고 허수부의 제곱의 제곱근이죠. 이 값을 구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 있죠. 그리고 복소수에 대해서도 산술연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보죠. A하고 B에다가 A는 3 더하기 4J, 그 다음에 B는 1 마이너스 J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를 더하면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면은 마찬가지로 A의 실수부에서 B의 실수부를 빼고 A의 허수부에서 B의 허수부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곱셈도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눗셈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3 더하기 4j죠. 그 다음에 b가 1-j죠. 이거 나눗셈 하려면은 그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이렇게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거 켤레복소수는 어떻게 구해져요? 분모는 그러니까 9에다가 16을 더한 25인가요? 25라는 실수가 되고 분자는 1-j 그 다음에 3-4j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곱하면은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구해지겠죠. 뭐 직접 손계산은 안 할 겁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실수부를 x, 허수부를 y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구해진 실수부가 25분의 x가 마이너스 0.04고 그 다음에 25분의 y가 마이너스 0.2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b 나누기 a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결과 계산을 거쳐서 적값이 구해진 거겠죠. 이거는 간단하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바로 검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1j에다가 3-4j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25로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은 요 위에 있는 결과하고 밑에 있는 결과가 동일합니다. 복소수가 미친 거듭 제곱도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C에 3-4j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C의 세제곱 이거는 C를 3번 곱한 거죠. C를 3번 곱한 거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C의 10제곱 이런 것도 굉장히 이거는 이제 제곱만 돼도 손계산하기가 번거로운데 10제곱은 손계산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도 쉽게 복소수의 거듭제곱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재에 나온 것처럼 1-2j의 10제곱 이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교재에서는 제가 플러스로 입력을 했네요. 1 플러스 2j의 10제곱 그러면 교재의 결과가 같죠. 그 다음에 이제 4 더하기 3j의 0.5승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런 결과값이 나온가를 이해하려면 수학적인 조금 백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것과 같이 어떤 실수의 거듭 제곱근 실수를 복소수로 거듭 제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는 수학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장 함수인 컴플렉스를 이용을 해서 복소수를 생성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a 변수에다가 2-3j라고 입력을 하는 거나 컴플렉스라는 내장 함수를 써서 2하고 -3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차례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나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책에서 나온 것 같이 이 함수는 이제 복소수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이터형 문자열 같은 거를 복소수로 변환을 하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더 번거롭죠. 그러니까 복소수를 생성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컴플렉스나 뭐 앞에서 나온
앞에서 소개한 int 함수나 플로트 함수 같은 것들은 문자열을 복소수로 변환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돼요.